데이터 엔트리인데요.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홍준표의 기존에 있던 페이스북 글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던 건데 어쨌건 홍준표는 윤석열을 비판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 과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홍준표가 썼던 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연루된 범죄는 대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하거나 불입건하는 것이 제가 검사할 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고 말한 겁니다. 그 사건에서 조국이 내가 책임지고 구속될 테니 내 가족들은 건드리지 달라고 했다면 그 사건은 조국 구속으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뭐 이 사람 뇌피 시절도 동조하지는 않아요. 조국이 사내답지 못하여 빠져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그를 압박하기 위하여 부인, 동생, 사촌을 줄지어 구속하고 딸까지 문제 삼은 겁니다. 여기도 저는 제가 봤을 때 100% 동조하진 않아요. 이게 홍준표가 수사했던 시절에 이게 가능했어요. 노 대통령 수사하던 방식이죠. 윤석열이 조국 수사하던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잉 수사라고 말한 것이고 법이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그렇게 한 가족 전체를 짓밟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코 조국 수사가 부당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과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의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건 제가 검사를 할 때 가졌던 수사 철학이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도 검찰총장의 책무라고 하면서 조국 수사는 문재인 정권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자기 지인에게 고백했고 그게 책으로도 출간된 것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권 내 권력투쟁의 산물이지요. 그런 사건을 두고 우리 측이 흥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전 가족 몰살 사건은 제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심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 토론회가 끝나고 그리고 저 페북에 올라온 후에 국민의힘 게시판,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거의 뭐 조국 수홍, 새로 모양 이후에 최대 신조어가 생겼어요, 지금. 이게 조국 장관 내 관련한 그 수사는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보복이다. 진영과 진영 간의 보복이다 할 정도로 언론이 어마어마한 걸 쏟아냈고 윤석열은 어떻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규모가 더 큰 수사팀이었다고 조국에 대한 수사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거지. 그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 이야기하는 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 수사가 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저쪽 대선 주자한테 나온 굉장히 의미 있는 워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조국식으로 털면 대한민국의 윤석열은 내가 보기에 사형감이에요. 조국식으로 털면 홍준표도 사형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얘네들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홍준표와 윤석열 사이에 어떤 표를 얻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중도 측이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홍준표가 가져왔다고는 해도 상당히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됐어요. 조국 수사 과했다. 심지어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게 그 조국 관련해서 사과한다고 했던 민주당의 초선들보다 낫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워딩이 나온 거죠. 사실 과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홍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 짐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홍준표의 워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홍준표가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귀에 가장 먼저 꽂혔단 말이 그거거든요. 자기 진영에 대한 괴멸적 파국을 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다. 이런 식의 공격하는 저 말이 왜 나올까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사실 괴멸적 파국을 맞게 된 거는 자기들 잘못이에요. 그게 윤석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게.
자기의 국정을 최순실한테 맡겨버린 자가 잘못인 거고 삼성한테 뇌물 받은 자가 잘못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 다 생략해버리고 이게 마치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게 조국 때문이다. 조국에 대한 수사도 과잉 수사였다라는 말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과잉 수사였다가 돼버려요. 이 홍준표의 워딩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결국은 홍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근혜가 잘못이 없다라고 귀결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 논리는. 왜? 과잉 수사였으니까. 윤석열이 한 과잉 수사였고 여러 명이 자살을 한 과잉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잘못이 없다가 돼버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과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그 말이. 아니요, 근데 그게 그런 것보다는 대선 주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이익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워딩으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 공격을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찌 됐건 저쪽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조국 수사 과했다. 그게 윤석열을 공격하게 논리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진짜로 과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의 타겟은 사실상 이 여론조사가 있던 걸 해보니까 당원들은 윤석열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여론조사는 윤석열을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냥 과했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한 가족에 대한 도륙, 아까도 그 홍준표의 페이스북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한 가족을 도륙내듯이 막 부인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제는 딸이 입학 취소가 되고 이 과정까지 지금 거치고 있고 동생도 구속되고 조카는 당연히 구속되고 이 과정들이 거친 거잖아요.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저는 이게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란거리랄까요? 저는 그게 돼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워딩을 받아야죠, 당연히. 예. 그리고 사실이고. 조국 장관님에 대한 수사는요, 이거는 무슨 영모, 조선시대 때 영모나 거론돼야 이런 식으로 하지, 온 가족을 끌어다가 민중의 장에서 주리를 틀어버린 사건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눈치를 봤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 정도의 온도로 글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윤석열이한테 쌍욕하면서 수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검사 선배잖아요. 선배로서 검사들이 쓰는 언어로 되게 심하게 이야기했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저희가 볼 게 아니라 팝콘 각으로 재밌게 관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질문을 했던 그때 최고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5.6%. 모두 다 그 장면을 여야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다 보고 싶어 했던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홍준표가 지금 의혹이 끝이 없다. 엑스파일도 있고 장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논란,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의혹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홍준표가. 근데 여기서 조국이 내가 책임지고 구속될 테니 내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그 사건은 조국 구속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이게 정치수사라는 증빙 중에 하나예요.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서 죄가 있으면 구속시키는 거고 그런 거지 조국을 구속을 안 시키니까 부인이 구속됐다 이런 논리도 홍준표 옛날 한 김영삼 때나 지금 통할 만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화두는 지금 대선 내내 떠돌 수밖에 없는 화두가 됐고요. 저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언급하는 걸 싫어하는 것보다는 홍준표가 띄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과했다 정도가 아니고 이건 수사가 아니다. 그래야 윤석열이 대선주자로 나선 명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대선주자로 나선 명분이 뭔데? 정권에 반대되는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했다고 저건 윤석열이 지금 저쪽에 대선 후보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사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수사였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다 무죄를 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상은 윤석열은 대선처럼 나오면 안 되는 애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걸 입증을 못 해가지고 한 100군데 되는 압색을 통해서 결국에는 표창장 위조인내만으로 지금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뭐 대법원에 다퉈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윤석열이 나선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졌든 간에 그런 대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임기 내내 지가 한 게 뭐예요? 자기 측근들이나 가족들 수사 방해하거나 조국 수사 심하게 해가지고 표창장 같은 걸로 무슨 사모펀드 비리 몇 천억 이야기했던 용두삼미 수사를 했다면 얘는 지금 사실상 검찰총장을 그런 이유 때문에 사퇴를 했어야 될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마치 지가 조국이 엄청난 비리라도 되는 양 잡아넣은 것처럼 저지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지금 대선 주자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저는 맥락을 짚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뭘 했는데 조국 수사 과하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홍준표가 도와줄 때 민주당에서도 좀 같이 화력을 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지금 대장동이 이렇게 터졌는데 엊그저께부터 대장동에 그 이재명 지사 아들과 관련이 없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대장동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도 자체의 중함은 청부 고발이 더 많고 청부 고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은데 지금 이도 저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은 장모님 문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던져준 걸 덥석 물어버린 거죠. 사실 똥파이들이. 덥석 물어버려가지고 지금 이게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는 지금 고발사주 사건하고 그 지금 윤석열의 그 장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거 쉴드 쳐준 뭐 레드팀? 레드홍인지 레드팀인지 아무튼 그 팀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가득 채워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끝난 지 몇십 년 된 사건, 화천대유 사건 같은 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정말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사실, 푸나님 말씀대로 윤석열은 사실 정경심 교수님 1심 판결에 나왔어요. 사과했어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듯이 언론에다 흘려대고 그리고 사모펀드에 관련돼서 뭐 이게 무슨 대선 자금이라는 둥 하고 흘려대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을 때 사과하고 나왔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건 언론들의 침묵이었거든요. 마치 표창장 위조 확인됐다. 인턴 시간 위조 확인됐다. 이게 무슨 국가가 흔들려야 될 잘못이냐. 언론에서 떠들어주고 정말 윤석열 같은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도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그 8명의 후보들을 보면은 그냥 물어볼게요. 윤석열한테만 질문할 게 아니야. 조국처럼 떨면 무사할 놈이 한 놈이라도 있겠어요? 홍준표만 해도 성완종한테 1억 받았다는 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그것을 다 증빙을 못해서 무죄가 나온 거야. 근데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척당불기가 다시 공개가 됐지. 그 한자로 척당불기라고 쓰여 있는 게 있으면서 그게 확실히 그랬다는 것이 증빙이 된 사건이 있어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니 홍준표는 그 특수활동비 자기 와이프 갖다 줬다. 이거 수사 들어갔으면 그거는 빼박입니다 정말로. 그게 조국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사형이죠.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따가 윤석열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만 말할 것도 없어요.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다 갖고 있는 애예요. 뭐 고발 사주 정도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이야기는요. 내가 봤을 때 그 윤석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비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놈들이 앉아갖고 자기들은 깨끗한 척 토론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홍준표가 조국 수사 과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방송에 썸네일로 삼은 건데 저쪽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고 조국을 이지미하듯이 패야만 자신들이 우리가 만약에 부패 세력이 아니라는 일종의 조국 자체가 희생양인 그 아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뭐 하태경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조국이랑 썸 타냐 뭐 이런 소리 하던데 하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상수는 어디 황교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은 엄청 깨끗한 척 토론하고 있는 게 토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저는 하태경 워딩 중에 제일 기억이 났던 게 국정원장은 그런 정치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정치 관여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한 애들이. 하태경은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 당이 대한민국 건국이래도 계속 해왔던 게 그런 그런 국가의 정보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에 관여하고 사람들 가둬다 패고 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마치 박지원이 무슨, 걔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아무튼 걔랑 무슨 고발 사주 제보, 사주 한 양.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모여있는 애들이 다 보면 지금 보면 그런 애들이에요. 그 독재 후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명박근혜를 만들어낸 애들이 지금 문재인 보고 무능하다고 하면서 문재인 보고 부도덕하다고 하면서 걔네들이 내세우는 프레임이 조국이죠.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냥 박근혜, 이명박근혜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조국 장관님 같은 분을 모셔놓고 마치 김정수 놓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민주당이 굉장히 부도덕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만 남아버리거든요. 사람들 머리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그 초선들이 뭐 조국 뭐 사과하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어차피 조국은요 대선 때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아젠다예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세력 대 세력이 싸우면은 또 조국은 소환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조국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소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난 이 가장 최소한이라고 보는데 조국 수사 과했다가 아니라 윤석열 수사는 잘못된 거고요.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예 회복시켜야 되는 사건인데 프레임이 법원의 판결로 그 기준이 삼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만 이 사건은 저는 정권 재창출 이런 거에 더 한 발 앞서는 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우리 어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비리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비리는 단 한 건도 안 나오고 M1 부인만 표창장 위조했다는 식의 죄로 감옥에 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법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상. 법이 만든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는 건데, 홍준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줌으로써 이 이야기 한 번 더 하겠네. 이게 또 이슈가 계속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그 대선 본선 토론에 가면 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스탠스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쪽 후보도. 만약 홍준표가 이걸 바꿀 생각이 있겠어요? 만약 양자 토론을 한다 그러면 양쪽 다 조국을 실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법적인 판결이랑 다르게 어떤 경우에 심리적으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복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과했다가 아니라 희생양이 돼버린 거잖아. 검찰 개혁했다고.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야, 윤석열 쟤는 지가 뭐 자기 때문에 사실상 죄도 없는 그러니까 조국을 저렇게 아주 도륙을 냈냐? 라고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화두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가 꺼내준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아니요, 홍준표가 대선 후보 돼야겠네요. 근데 오늘 포털에 이 기사가 1위가 되고 하는데 사실 언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언론에 끌려간다면 이런 홍준표가 이런 걸 하나 던져줬을 때 우리 당 국회의원들만이라도 SNS에 좀 같이 이거 사실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열심히 저어주면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기사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더 많은 유튜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다뤄줄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예. 정연호님, 푸나님을 종로로 고맙습니다. 출마하겠습니다.